8월 21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 509일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제1시가 방송이 커밍아웃 운동, 정당 선택 커밍아웃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그 운동을 벌이니까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이제 정당 선택에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 하던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제1시가 방송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실망했다, 그럴 줄 알았다, 또 뭐 다시는 이제 제1시가 방송 보지 않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뭐 하다 보면 뭐 양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개의치 않습니다. 뭐 다만 이 제1시가 방송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제1시가 방송을 뭐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도 역시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정당 선택에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요, 결국은 정체성을 확인하는 운동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기만, 또 위장,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꼼수들을 드러내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달까지 제1시가 방송을 하면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 커밍아웃 운동을 해야 된다. 그 커밍아웃 운동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유한국당을 선택을 하든 대한애국당을 선택을 하든, 이제는 정당은, 대한민국 우파 정당은 두 개가 있습니다. 민초들이 태극기를 들고 세운 정당 대한애국당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뭐 나름대로 뭐 위장, 뭐 기만, 여러 가지 기회주의자들이 모였다고 얘기하지만요, 그나마 또 뭐 이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어떤 전통적인 보수 우파 정당을 이제까지 대변해 왔다고 봅니다. 뭐 지금 보니까 오늘 김성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원이 한 350만 명 되더라고요. 뭐 대한애국당과 비교가 안 되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들은 그 정당 선택에 대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밝혔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끼리 서로 분탕을 하거나 분란을 하거나 또 거기에 따르는 분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1시가 방송은 앞서 정당 지지 관련해 가지고 대한애국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 방송을 본다는 그 자체,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선입견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1시가 방송은 정당은 대한애국당을 선택을 했지만요, 전반적인 이 방송의 기조, 그리고 이 방송이 지향하는 논점은요, 대한민국 자유,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나가가지고 이 종북 좌파 쓰레기 척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화, 그리고 빨리 석방을 시키는 그런 바람의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그 논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당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대한애국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들,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를 들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그 코끼리를 염두에 두면서 제 방송을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대한애국당의 뭐 소위 이중대 부역자 방송이 아닌가라는 분들도 들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것은 생각의 자유고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시가 방송은 다른 하나의 우파 여러 가지 조직과 또 여러 어떤 매체에 반해서 방송은 그래도 거기에 대한 커밍아웃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명한 우파 지도에 대한 한 획을 좀 긋고자 하는 일념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본격적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비시카 방송 이제 하면요, 대부분 이제 이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근데 댓글 청소는 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요, 뭐 자빨들이 와서 뭐 적든 뭐 또 우파 중에서도 분탕하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이 적든 간에요, 그것도 요한 여론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제비시카 방송 채팅방요, 라이브 채팅방 그대로 살려둡니다. 다만 이제 가격하게 욕지거리 하는 자들은요, 제가 다 이렇게 체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크게 우리 애청자분들 개의치 마시고요, 그냥 댓글 다시고, 또 자빨들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위 그런 자빨들 어떤 공격에 견디지 못하면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뭐 그게 좀 귀찮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만요, 또 그 역시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 하나의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이 댓글란에 들어와 가지고 방송을 보시면서 뭐 스트레스도 푸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여론 행배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그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보니까 뭐 제 아는 분이 뭐 우리 정생님 뭐 빨리 댓글 청소자들 둬야 됩니다 하면서 뭐 명단을 가르쳐 주던데, 저는 아이고 뭐 소용 없습니다. 그냥 뭐 가시죠. 뭐 제가 뭐 그거 뭐 그대로 뭐 내버려 두는 거죠. 뭐 제가 짜겠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저한테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자체 역시 여론입니다. 여론. 이 자체 역시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요. 결국은 이 가다 보면요, 그런 쓰레기들은 다 정리가 돼 있겠습니다. 쓰레기들을 인위적으로 정리하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정리하느냐. 저는 자연스럽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쓰레기들은 불태우면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냥.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은 가져주는 건 좋은데요, 뭐 저는 지금처럼 이래 유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들 보니까 뭐 청소할 필요 없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자빨들하고 싸우는 것도 재밌다 그러는데요, 뭐 이 싸우는 게 재밌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뭐 이래 좀 귀찮을 겁니다. 근데 욕지거리는 하지 마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자빨들을 또요, 욕지거리는 하지 말라고. 욕지거리는 하지 말고 그냥 일상적인 하나의 자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이 이제 문재인 정권 15개월 촛불잔치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 사실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고 있는데, 이 끝나는 것에 이 소위 생명줄을 연장시켜 준 자가 바로 삼성 이재용입니다. 그 어리버리한 놈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이. 그 자가 이제 문재인 정권 뭐 180조 4만 명 일자리 하면서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 이재용 어리버리 그야가 하는 짓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 노릇을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이제 이 대한민국 이 보수 우파들은 재벌들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 또 가진 자들,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좌파들 시각에서는 가진 자들, 이 자들의 어떤 행태, 이 자들이 어떤 그 이중성들, 이 자들의 기만 행위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는 어째 보면 이 촛불 정권 나가가지고 지금 이런 형성이 됐던 부분들, 특히 또 자한당, 어떤 그 자유한국당 이런 구도, 이런 형성을 보면서요, 대한민국 가짜와 진짜 배기가 드러나는 형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야, 이하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그 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지 제가 이제 다 파악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태극기 들었던 이제 우파 보수 리더라고 하는 분들도요, 제 눈을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딱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 이 사람은 낮에는 뭐 자한당 지지자고 저녁에는 태극기 지지자다. 아니면 이 사람은 뭐 이 자한당과 태극기와 그 중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다. 제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부분들이 제가 그 인간들 그런 파악하는 게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이런 하나의 그 사회 구조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진짜 배기와 가짜 배기가 드러나는 사회가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보수파들 그 이재용이가 구속되고 나서 얼마만큼 석방해달라고 외쳤습니까? 저는 제가 제 스스로 나를 구속시키라라고 하면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그 방송 취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요. 왜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말고 이재용이 다시 구속시켜버리든지 뭐 하는 건 뭐 저하고는 이제 살련이 없습니다. 아마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삼성 이재용이로부터요, 삼성으로부터 뭐 저기 떡고물 하나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삼성하고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요. 뭐 여러분들 문제하십시오. 뭐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 나온다고 삼성이 여러분들을 뭐 지금 음료수 안 줬습니까?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 지금 이 자체를 부정하면서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들고 영상 38도에서 대한민국을 외쳤지만 삼성이나 대한민국 재벌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격려의 박수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스타일로요.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성장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더 이상 재벌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뭐 재벌을 위해서 시장 경제를 외치겠다라는 말씀을 뭐 여러분들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제가 혹시나 광고를 하나 달았는데요. 최근대로 대한애국당 관련해 가지고 단독 기사가 나가면요, 저희 JBC가 방송에는 광고가 달리지 않습니다. 광고 달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뭔지 압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대한애국당 광고 이 부분들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요,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은 방송이라는 광고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뭐 유튜브만이 그러겠습니까? 광고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실면 안 된다라는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JBC가 방송은 자유 그리고 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 정권에서는 JBC가 방송이 최재 전복 이 방송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새 문재인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뭐 아직까지 이제 저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다 했는데요. 그 여론조사가 이제 50% 후반, 또 지금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문재인의 지지가 50%대를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하락폭이 지금 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이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문재인 6.13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도 문재인 지지도가 거의 80%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지지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44.6%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폭이 결국에는 이제야 드디어 부산, 경남, 울산 쪽에 있는 분들이 문재인 환상을 깨는 건지 아니면 뭐 문재인에 대해서 순간 지금 삐져가지고 문재인 지지도가 이제 떨어진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문재인 지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게 지금 문재인 지지도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얇아지는 게 있습니다. 얇아지는 거는 월급 봉투가 지금 얇아지고 있고, 오르는 거는 지금 세금, 또 이 어떤 밥상 물가, 이게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거기에 불만을 나타나고 가장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금 대항하겠다 이를 가는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인지 아십니까? 우파들보다는요 좌파들이 더 이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파들은 지금 어차피 지금 애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애견 안 하신 분들 있습니까? 저는 이미 이 사항을 예견을 했습니다. 제 어떤 점괘에 의하면 제 점괘는 지금 거의 100% 다 이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점괘에 대해서 부정을 일으킨 그놈의 새끼가 바로 이재용 이놈의 새끼입니다. 그 이재용 새끼가 이거 끼어들지 않았다 그러면요, 제 점괘는 11월 달 문재인 정권 촛불 잔치 완전히 끝난다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인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이재용이가 변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지금 생명력,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경제는 지금 재앙 수준보다 더한 대재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체에 대한 재앙,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이를 받아들이는 시각입니다. 뭐 시각이냐면, 그래, 우리가 이 촛불 정권이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대대적인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자와,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 잘못한 게 없다. 아니 박근혜 정권 때 다 한 걸 우리가 지금 왜 책임지느냐라는 이제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남 탓을 하는, 잘된 것은 촛불 탓이요, 못된 것은 이제 태극기 탓이라고 돌리는 어떤 그런 사고들, 이 사고들이 이제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후자의 사고들이 이 정권 쪽에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제 이 말씀하기 전에 항상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작년부터 불기차게 얘기했던 게, 좌파들의 가장 큰 이 특징 그리고 문제점은요, 체제를 전복은 잘하지만 결국 무엇을 한다? 체제가 전복된 후에 대안과 대책이 없다는 것들입니다. 특히 경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자본주의가 발달된 하나의 사회입니다. 이 발달된 사고에 어떤 이 발달된 나라에 이 사회주의 자체를 접목시켰을 때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이 물론 남북 어떤 그 좌파의 사회주의 어떤 정의 실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고자 하지만요, 이 자체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어떤 경제가 소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와 짝꿍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요, 이 자체는 뭐냐면 한국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서의 외국 자본들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은 거의 거의 외국 자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외국 자본들이 이 물이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가 경제는 붕괴가 됩니다. 특히 이제 어떤 그게 아닌, 그렇다면 사회주의 경제 기지, 중국, 러시아, 북한, 대한민국 이렇게 해가지고 짬뽕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지만요, 사회주의 경제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제적 잉여에 의한 물물 교환하는 그 구상무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는 무엇이냐면, 이런 구상무역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소위 사회주의 국가 간의 어떤 관계 성립과 상부상조를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없으면요, 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또 뭡니까? 지금 동굴아파 사회주의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사회주의를 지금 유지하겠다고 지금 근근히 하는 것은 중국, 전 세계적으로 저는 중국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러시아도 이미 자본주의 물기를 다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는 자들만이 어떤 그딴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자본이 광범위하게 이탈하고 또 이 어떤 그 많은 인적 자원들이 폐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경제는 붕괴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들 자체가 촛불로 인해 가지고 국가를 찬탈을 하고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넥스트 플랜에 있어서 이 경제, 그들이 말하는 소위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야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대안과 대책이 없습니다. 그 대안과 대책 자체가요, 이게 어떤 아주 낡은 썩어 빠진 이론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환상, 망상, 착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이론들은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밖에 나가가지고 소위 노동의 상징인 삽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땅을 파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밖에 나가서 슈킹을 하는 자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앉아서 미주알 코주알로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고 공갈이나 치는 이런 데 익숙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무슨 놈의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2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역설을 한 겁니다. 이 자체 이것은요 우파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보다는요 좌파 쪽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 이론 자체를 전체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 자체는 체제 전복은 잘하지만요. 체적 전복 이후 경제를 어떻게 흉성시키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 1991년도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동구라파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뭐냐면 노동의 국제화가 되고 거기에서 어떤 자본에 대한 대안 대책 그리고 인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대안이 있었다 그러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사회주의 이론 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무너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런 무너진 이유 자체가 거기에 따르는 대안이 없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문재인 이 정권 지금 이 6.25 이후 최대 이 뭐 환란 사태 IMF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기준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기준들 이제 뭐 아직까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8월달 지금 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축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배고픈 자들이 가장 춥게 느끼는 배고픈 자들이 가장 더 배고픔을 느끼는 가을이 계절이 바로요 겨울입니다. 겨울. 그래서 춥고 배고프면요 눈깔이 디비십니다. 거기서 3일 정도 이게 대해서 굶어 버리면요 그때는 뭐냐면요 젓가락이 총으로 보일 겁니다. 이 수저가 이 대가리 그냥 때리는 그걸로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있는데요. 지금 핵심이 뭐냐면 30, 40대 문재인을 지지했던 자들이 실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자들의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그들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이탈하고 반문재인 정권에 설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도요 뭐냐면 우파들은 그냥 소위 굿만 보도 떡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좌파들이 이제부터는 알아서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 또 문재인 정권 아웃 운동 뭐 그나 비슷한 얘기지만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국민 투쟁을 좌파들이 알아서 벌일 것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문재인 정권 국정 키워드는 뭡니까? 적폐청산 그리고 뭐 남북 문제 그리고 또 이 수도 성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다 아웃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정권이 툭하면 지금 기무사 문제라든지 나가가지고 또 뭐 대법원 문제라든지 또 일본 재판 문제라든지 이것을 계속해서 박근혜 정권과 연관 짓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고 수사를 했고 재판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올가매고 거기에 대해서 잡기 위해서는요. 이쪽 저쪽 툭하면 탓이요. 이쪽 박근혜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찬이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붕괴는 바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의 어떤 적폐가 거기 부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잘한다고 내버려둬야 됩니다. 아이고 잘한다. 더 이상 문재인의 소득주도 당뇨 하지 마라. 네 자체가 하면 나라가 망친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괜히 거기서 에너지 쏟아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가가지고 100만 명, 54조 원 어떤 실업자 100만 명에게 각각 5,400만 원씩 나눠줄 정도로 큰 돈을 뿌렸지만요. 아이고 잘한다 해야 됩니다. 잘한다. 막 해쳐먹어라.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많이 드세요. 많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고용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인데 많이 나눠주세요. 많이 하세요. 라고. 그리고 또
추경 예산 잡아가지고 지금 이게 추경 예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실업률 일자리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다 보면요. 그것이 곧 구매랑 돌아갑니다. 전 잘한다고 해야 됩니다. 잘한다. 뭐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아이고 잘한다. 문재인 정권 드루킹 특검 사건 아이고 잘한다. 그리고 막 잘한다 박수를 치줘야 됩니다. 지금 잘한다 못한다 그러면요. 오히려 안 됩니다. 잘한다고 박수 치줘야만 이 정권이 그냥 기곤만장에 막 갑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무식하기 때문에 이 잘한다 이 자체가 하나의 진짜 저거들 잘하는 줄 알고 얘들은 착각을 하리를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파에서 최근 들어 문재인 정권의 어떤 경제 정책 너무나 훌륭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 이 자체는 지금 좌파들이 지금 괜히 여기서 많이 지금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좌파들이 이에 대해서 공격할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노동 정책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지와 뭐 격려를 한다. 이딴 하나의 식으로 하나 성명을 발표하더라도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이 고용 절벽 또 최저임금 인상 현실을 무시한 52시간 근무제 강행 등 이 역풍이 지금 불고 있지만요. 이 역풍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언론에도 항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역풍이냐고 이 양반들아. 맞지 않느냐. 우린 잘 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부추겨 줘야 됩니다. 부추겨 주다 보면요. 이 부추김에 대해서 이제 이 좌팔들이 따궁이 열리는 그런 소위 말하자면 적이 적을 친다라는 하나의 개념적 요인으로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아주 재밌는 이 일들이 많이 저는 벌어질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있던 국정 모든 분야에서 때가 되면 이 문재인 정권의 거품이 빠집니다. 거품이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촛불혁명, 촛불잔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 드디어 마침내 촛불혁명, 촛불잔치의 어떤 이 막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대로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너무 과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문재인 정권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만성질환에 시달리는데요. 뭐 이게 그 기침약, 우리가 지금 몸에 암세포가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 지금 파스 하나 붙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파스가 순간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몸은 따끈따끈거리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의 실태에 대해서 우리 굳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요. 우리가 그냥 눈 찔끔 감고 아이고 잘하고 있다 해줘야 됩니다. 특히 대외 여건 또 지금 굉장히 지금 미국과 어떤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 그리고 통상 국가의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금 잘 대응하고 있다. 중국하고 손잡아가지고 미국을 공격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금리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특히 또 아르헨티나 등 신흥 국가에서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벌써 지금 이 고금리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조만간 곡소리 들러올 것입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잘한다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문재인 정권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무궁화세 이 개사곡 하나 만들어져 있어. 그냥 잘했군 잘했어 문재인 정권 잘한다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안 되고 잘못되고 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요 이 고용부진 원인이 결국은 이제 있던 그 전 정권 탓, 박근혜하고 이명박 정권 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온갖 그냥 마음껏 하십시오. 뭐 잘 되면 너그 탓이고 못 되면 박근혜 정권 탓이요. 마음대로 시부리고 짓거리다 보면요. 왜냐하면 시부리고 짓거리는 데는 세금이 없습니다. 시부리고 짓거리는 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임들 당신들이 촛불을 들었던 그 촛불들한테 아마도 이 정권 다시 불태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좌파들 나름대로의 정신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좌파들 이 좌파들은 교묘하게 이분법으로 만듭니다. 이 좌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공격을 당하면 이분법 논리를 만듭니다. 이 탓이다 해가지고 이 결국 뭐냐면
보수와 좌파의 대립적 구도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또 얘들은 또 이 좌파들 올라간 놈들한테요, 자기들의 어떤 치적을 또 홍보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결집시켜 가지고 우파들을 공격해야 된다. 우파들이 공격 현장이 뭐냐면 이정희 같은 새끼, 그 새끼 그 공격하고 재벌들 돈 뺏어 가지고 우리가 그 새끼들 돈 뺏어 가지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망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들 앞으로 재벌들 앞에 가가지고요, 이 재벌들 적폐들 재벌들 돈 뺏는데 앞장서 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정희 이 빙신 같은 새끼가 그들을 만들어줬어요. 이정희 이 빙신 같은 새끼가요. 그래서 부자를 비난하고 어떤 자신을 언제나 상대를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해가지고요, 또 서민을 또 아군이라고 또 이 아군 자체를 또 하나의 민주주의로 또 포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은 성장이 없는데도 지금 계속 분배를 강조하는 부분들, 이 분배에 대한 강조하는 부분들은 기업들에 가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경제가 나가야 올바른 방향을 연구하는 경제학을, 경제에 대한 해법을 가르쳐주는 그 어떤 그 학문이라고 착각을 하는 이런 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들은 맨날 첫날 앉아가지고 지금 재벌들하고 꿍짝꿍짝하고 소위 배떼지만 챙기는 애들로 또 오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꼼수로 부자가 된 걸 하고요, 또 나가지고 자기가 능력 없는 것을 사회 탓으로 돌립니다. 사회 탓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방식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면 조용히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긋나면 온갖 천낱 또 니 탓이요 내 탓이요 난리 부르스 뜻입니다. 이들 자체 시대에 떨어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결국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얼빠진 주장들, 지금까지도 국가 독점 자본주의니 신식민지 반봉건 사회냐를 놓고 이 사회 구성체 논쟁을 벌이면서 이런 썩어 빠진 구시대적인 유물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집단들, 이 좌팔들 자체가 뭐냐면 이것은 결국 아까 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이분법을 만듭니다. 이분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의 포인트, 자신들을 향하는 공격의 포인트는 이 자들이 모든 적폐로서 포장해가지고 쳐넣는 그런 식의 얘들은 능수능란한 것들입니다. 나가 또 있습니다. 문재인의 그 유체이탈 합법. 그게 무엇이냐면요, 저는 어제 이제 문재인이가 직을 걸고 경제 이 해결하기 위해서 직을 걸고 다 임해야 된다 이러던데요. 그 직은 문재인이가 그래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누구 탓입니까? 문재인 당신 탓입니다.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당신은 직을 걸지 않는다 그러고 당신이 고용했던 자들에게 직을 걸고 운명을 하는데 나라 꼬라지가 이래 됐는데 지금 직을 걸면 뭐 하겠습니까? 직을 거는 게 아니고 모두 이 정권 다 사퇴하는 게 답입니다. 이 정권 그냥 물러나는 게 답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무슨 놈의 직을 걸겠습니까? 지금 장하성이가 직을 걸겠습니까? 누가 걸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직을 걸 수 있겠단 말입니까? 고용상에 대해서 이 어려운 상에 대해서 직을 걸고 임해달라. 뭘 직을 걸고 임해달라? 당신이 직을 걸고 임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 뭐냐면 직을 걸고 임하라는 것은 만약에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재인 자체가 당신이 직을 걸어냈으니 당신이 못되면 당신이 날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을 자기가 치는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 때문에 이것을 뭐 직을 건다고 이런 재앙이 해결되고 직을 걸지 않는다고 이런 재앙이 해결되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이 정권이 잘못되게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마치 분배의 원칙 속에서 자신들이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눠 주려다 보니까 이것이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를 처먹으면요 둘을 처먹게 되어 있습니다. 세를 처먹으면 네를 처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주다가요 둘을 줬는데 그 다음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작살납니다. 일어납니다. 애초부터 안 준 자들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개를 받아먹다가 안 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돌변합니다. 눈가리가 돌아버립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에서 지금 앉아가지고 뭐 실업자 되더라도 돈 따뜻하게 잘 놓죠. 밖에 나가가지고 나 뭐 실업자 뭐 나 노동자다 그러면요 대우해 주죠. 뭐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요, 그런 돈도 이제 끈떨어지다 보면 그 타겟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문재인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직접적인 합법을 써야죠. 왜 유체 이탈 합법을 씀으로써 나의 책임은 없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까? 저는 문재인이가요, 동문서답만 할 줄 알았는데 이 유체 이탈 합법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문재인의 유체 이탈 합법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했던 부분들을 한번 글로써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송을 뭐 유체 이탈 합법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요, 이 방송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조만간 그런 사례들, 문재인이가 어느 정도에 빠져나가는 말들, 이 직접적인 뭐 직구 던지더라도 직구를 던져야 되는데 슬라이드나 변화구 커브를 던짐으로써요, 이 자신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문제다고 라는 식의 어떤 고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 문제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따라서 이 문재인 정권의 유체이탈 합법과 그리고 이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 전 정권 탓, 박근혜 정권 탓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 이 정서는 국민과 동떨어진 정서 옷 나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이런 하나의 불만들을 이분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이분을 대해서 또 적폐로 포장하고 적폐로 포장했던 부분들을 공격해라는 하나의 국민적 메시지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물농장, 이 조지 오웰의 어떤 작품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스탈린 체제 하에서 소련의 신화와 전제주의를 신랄하게 풍자한 독재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 우화 소설입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은요, 한 세기 전에 작가가 오웰의 동물농장 이야기와 너무나 지금 흡사한 이야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교활한 나폴레옹, 그리고 농장주인 조네스, 그리고 코시드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동물농장 지도자가 된 스노벨에게 이제 온갖 거짓과 악담을 퍼부어가지고 결국 스노벨을 사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이제 이 잘못을 스노벨 때문에 잘못했다. 소위 폭풍에 풍차가 무너진데도 스노벨 잘못했다. 그리고 헛간인 열쇠 하나가 없어지도 스노벨 잘못이다 라고 해가지고 무엇이든 모든 것을 스노벨 잘못으로 다 돌리는 이런 실태를 알린 책이 바로 동물농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희한하게도 이 동물들은 그 말을 믿습니다. 그 열쇠가 나중에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데 불구하고요, 믿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경제 붕괴는 우리 탓이 아니고 이거는 박근혜 정권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명박 정권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이들의 어떤 얘기들 똑같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무너진 것도 박근혜 정권 탓이요. 한일 관계가 무너진 것도 박근혜 정권 탓이요. 통진당 그 간첩들의 집단 정당도 박근혜 정권의 탓이요. 보겠습니까? 전부 다 박근혜 정권 탓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OL에서는 개문서를 조작해서 그것이 스노벨이 살던 초가지에서 나왔다면서요. 결국은 어떤 또 이 모든 스노벨에게 죄를 묻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대법원 각 정부기관 산하단체 다 압수수색했는데 이 자료들이 모든 것이 박근혜와 연관돼서 나왔다. 그래서 김기춘이라는 전 비서실장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박근혜 탓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여기서 그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김기춘이나 또 이 정권의 악랄함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위기에 처할 때 결국은 본심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다시 군대 갔다 오게 심겠습니까? 뭐 나이 뭐 김기춘 실장 뭐 묻는데요. 그 김길춘이가 그 다시 깜방 가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뭐 박근혜 탓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 농장은 점점 이제 황폐해지고, 그리고 나폴레옹은 독자제가 되어 가지고 이 반항하는 동물들을 무자비하게 사형하고 죽입니다. 결국 나폴레옹과 지배층의 돼지들을 제외한 동물들은 다른 농장들을 이제 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빈곤함을 느끼고, 그런 빈곤함 연속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요,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촛불 세력들은 더욱더 항폐화될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촛불 세력들을 아마도 문재인 정권은 잡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지금 이 동물농장하고의 거의 같은 일들이 이 정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물론 좌파들은 우파를 동물농장을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요, 저는 이 동물농장은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좌파들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소위 이 동물농장식대로 이 정권이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모든 탓을 돌리고 모든 것을 마녀 사냥으로 돌리고 이런 거 있거든요. 사회 불만 세력이 모두 나타나는 부분들은요, 박근혜 소위 대통령만큼 이 화제와 박근혜 대통령으로 물꼬를 트는 것만큼 효과를 보는 게 없습니다. 지금 24일은 박근혜 대통령 이제 항소심 실형 선고일입니다. 아마도 그때 이 실형 선고일 날 이 정권, 이 사법부는요, 온갖 모든 부분들을 박근혜 탓이요, 박근혜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아마도 박근혜로 인한 모든 국정농단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세요. 추가 기소를 하든 추가 뭐 구속을 시키든 실형 3,000년을 때리든 300년을 때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이 세상의 진실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기막힌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단 이 경제는 문재인 정권의 큰 촛불, 그 촛불 잔치를 이제는 끌 수 있는 바로 밑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